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과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에 대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과대학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에 해당되는 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또는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또는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 같은 학교들 포함해서 아주대나 가천대 또는 이화여대 또는 경북대학교, 한림대학교 등등의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의대에서 수능 최저학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대와 일반 대학을 구분하는 가장 커다란 것은 결국은 수능 최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의 학과들을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 내 내신 성적이 얼마냐, 또는 비교과, 수상 경력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과 같은 기재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등학교의 유형 또는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프로그램 등등등과 관련된 학교 프로파일,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의대에는 여기에다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의과대학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의대를 올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소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고 이런 준비를 다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거기다가 내신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학교에서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다 보니까 의대 입시는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입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수능 최저를 충족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전형은 결국은 핵심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의대 정원이 이제 내년부터 좀 더 늘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되어지면서 내년에는 의대뿐만 아니라 약학대학도 내년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의학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 계열의 계열들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입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쪽에서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의 계열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많은 준비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이 그러한 맥락에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의대에 대해서 정리했었어요. 그렇죠? 메이저 의대 5개 대학을 정리하면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5개 대학을 정리했고요. 이번 시간에 주로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을 제외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 이화여대, 부산대를 포함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까지 많은 학교들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요 학교들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이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B그룹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학교에 초점을 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전년도에는 우리가 인제대학교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에 수능 최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한의대를 가려고 하거나 약대를 가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수능 최저를 충족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대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수능 최저 충족해야 되지, 학교 내신도 좋아야 되지, 거기다가 비교과도 좋아야 되지, 거기다 학생부 기재관리까지 잘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교들을 그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쭉 정리하면 사실 어느 대학이 어느 대학이고 어느 대학이 어딘지 서열이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해서 지원 유형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학교를 구분할 수 있겠죠.
학교장 추천을 요구하는 학교라고 하면 서울대학교 주역균형 선발이나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이나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요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물론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학종에는 포함이 되어지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그룹이라고 정하면 그 A그룹이 울산대학교,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용이에요. 울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 두 개 대학은 상위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체제를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B그룹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은 학생들의 관심이 가장 집중이 되는 학교, 그러니까 공부를 아주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이 학교를 거쳐가게 되고, 또 내신 성적이 좀 약점이 있으면서 활동에 우수성이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이 학교에 집중이 되게 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거치는 학교가 바로 이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천대, 아주대, 연세대, 미래, 경북대, 단국대, 천안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경쟁률이 아주 높죠. 대부분 경쟁률이 25대1, 28대1, 거의 30대1 정도의 경쟁률이 육박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아마 의대들 중에서는 학생들의 관심과 선호도가 가장 집중되는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C그룹에 해당이 되는 학교들은 이 학교와는 달리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 쪽에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 동국대, 경주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전형이 신설이 되어진 학교고, 충남대,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전북대 이렇게 학교들이 있어요. 이번 시간에 우리가 중점을 둬서 설명할 부분들은 이 B그룹이라고 하는 대학들인데, 그 전에 제가 정리하게 되어질 때 메이저 의대라고 해서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대는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빼고 이번 시간에는 B그룹에 해당되는 학교를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울산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C그룹에 대한 대학교들을 정리하는데, A, B, C로 구분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학교가 B그룹이냐, 왜 우리 학교가 C그룹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기에서 A, B, C라고 하는 거는 대학의 서열로 구분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그 다음에 입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좀 더 분류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보면 경쟁률과 합격 컷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그 다음에 2028년도에 모집 인원이 14명이었는데 경쟁률은 21대1에서 경쟁률은 17.29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는 35명 모집에 33명, 모집 인원이 줄었네요. 경쟁률은 13.89에서 경쟁률은 다소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면 한림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16명이었는데 2020년도에 모집 인원이 23명. 그런데 경쟁률은 20.31에서 경쟁률이 11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5명을 뽑던 학과에서 만약에 15명을 뽑아. 그럼 어때요? 5명보다는 15명이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5명을 뽑던 학과에서 15명을 뽑으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관심이 높아지면 경쟁률이 당연히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도 10명에서 14명으로 인원이 4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1대1에서 19.29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림대도 16명에서 23명으로 모집 인원이 큰 폭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20.31대1에서 11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면 일반적인 학생이나 학부모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막 지원하고 싶죠. 붙을 것 같죠. 근데 왜 지원을 안 하지? 왜 지원을 안 할까? 모집 인원이 늘었는데 왜 지원하지 않을까? 바로 그 이유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꺼리는 거죠. 바로 그 위험 요소는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합격생들의 평균 성적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그 평균 성적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야. 어느 대학교의 학생부 평균 등급이 1.15야 라고 하면 사실 1.15 엄청나게 높은 내신 등급이기 때문에 쉽게 학생들이 접근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1.25야. 써봤자 떨어지니까. 차라리 다른 대학에 쓰는 게 낫겠지. 라고 하는 판단.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발표 자료 중에서 학생부 평균 등급에 대한 것이 위험 요소라고 판단했을 때, 두 번째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그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거나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꺼리죠. 또는 전년도의 경쟁률이 매우 높았거나 라고 하면 원서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집 인원이 변동되어졌다, 모집 인원이 늘었다, 모집 인원이 줄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대 입시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모집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위험 요소가 제거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험 요소 세 가지, 첫 번째는 교과 등급, 두 번째는 경쟁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작년하고 올해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 했었을 때 이 위험 요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어지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대학교는 20명 모집 인원의 변동 없고 우리는 이쪽 대학을 중점적으로 볼게요. 경쟁률은 26.75대 1에서 28.70대 1이니까 경쟁률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2020년도에 평균 등급도 2.34 정도의 등급이 나오겠죠. 자, 이화여대는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상하죠. 5명이나 늘었는데 24.39대 1에서 15.07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 말이 안 되잖아요. 인원은 거의 50% 늘었는데 경쟁률은 거의 10대 1 정도 빠진 꼴이니까 바로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인원이 늘고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의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여대가 가지고 있는 위험 부담의 요소는 첫 번째는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위험 요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차피 이 학교 자체가 남학생이 지원할 수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모집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 거, 이것들이 위험한 요소라고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입시 결과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에 학교생활 우수자는 1명 정도 인원이 는 거고 경쟁률은 소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큰 차이는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경북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15명에서 15명, 그런데 어떻게 해요? 경쟁률은 큰 폭에서 늘었죠. 그렇죠? 인원 변동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쏠림 현상들이 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경북대학교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의 과탐 하나를 반영하니까 아주대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적의 유리한 점이라든가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의 결과가 2.10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여준다고 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하는 판단의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뒤쪽에서 보시면 경북대에서 또 발표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경북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2018, 2019, 2020년도의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10명을 뽑았는데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의 비율이 12%야. 다시 말하면 10명 뽑는데 180명 지원해서 18대 1의 경쟁률, 여기까지는 되게 엄청 경쟁률이 높죠. 18대 1, 17대 1, 23대 1이거든. 물론 2020년도의 경쟁률이 23대 1이야. 23.40대 1이니까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에서 뭘 발표했냐면, 하지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들의 비율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2.53대 1의 경쟁률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보여지면 실제 원서 지원할 학생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인 거죠?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해도 수능 최저를 충족하면 내가 붙을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유도하고 유인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물론 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이런 정보들을 얻음으로 인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정보들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원서 지원해도 된다.
경쟁률 높다? 걱정하지 마. 수능 최저 통과되는 애들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너 원서 쓰면 수능 최저 충족하면 내신 성적 낮아도 붙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결과들로 해서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경북대학교의 경쟁률이 몰리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그쵸? 자, 여기입니다. 몰리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가천대학교는 20명, 경쟁률의 변화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내신도 2.2, 2.2 정도예요. 한림대학교는 16문 모집에 23명, 엄청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경쟁률은 그런데 20.31대 1에서 11대 1로 경쟁률이 떨어졌어. 이거 정말 이상하죠. 왜냐하면 모집 인원은 엄청 늘었는데 경쟁률은 반토막이 났으니까. 경쟁률이 반토막이 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전년도에 발표한 2019년도에 교과 성적이 1.13이야. 아니, 학생부 종합에서 내신 평균이 1.13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1.13의 내신 성적을 보면서 모집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여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인원이 늘었다 줄었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험 요소가 제거됐느냐 제거되지 않았느냐. 그 위험 요소가 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등급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경쟁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꺼리게 된 거죠. 원서 지원을 적게 하지. 그러니까 적게 하니까 학생 수가 적게 지원했고 그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 통과한 학생이 적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학생들 중에서 뽑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한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통과해요. 한 50%. 그러면 그 학생들 중에서 합격생을 내다보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빽빽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적게 지원했어. 그럼 수능 최저도 많이 통과를 못해. 그러면 1차 합격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를 통과 못한 아이들이 이탈이 되니까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점수의 간격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대학에서는 그 전년도와 올해 합격생들 사이에 점수가 크게 발생이 되어지니까 어떻게 하냐? 아, 우리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정도의 학업적 능력에 너희들이 미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요 인원만큼을 정시에서 뽑을 거야 라고 해서 수시에서 뽑지 않고 정시로 이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한림대학교는 이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원을 시키게 되고 강북대학교는 보면은 10명 모집에 26.80, 27이니까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즘을 주의하실 점이 있고 그리고 꼭 알아두실 점은 뭐냐면 아주대학교의 내신 성적이 2.34의 평균 성적이라고 해서 가끔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애가 내신이 1.75인데 어떤 의대에 붙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답변을 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답변을 좀 잘못하면 되게 불성실하다. 왜 그렇게 답변해 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 몇 등급이라고 해서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아니죠. 물론 학생부 교과도 내신 전형 몇 등급이라고 해서 어느 대학 붙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더군다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이해하실 점들은 요 대학들의 내신 성적이 2.34, 1.50, 2.10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해할 건 딱 하나만 이해하면 돼요. 아, 얘네들은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에 대한 거, 수상경력, 동아리활동, 전공적 합성과 같은 비교과와 그 다음에 학교 프로파일, 학교의 특징, 학교의 우수성, 학업적 배경의 우수성들을 높게 평가하는 대학이구나 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의대들이 있고 그 의대에서 또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어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있는 거고 또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있는 거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형, 활동의 우수성이 위대한 전형 이런 전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전형을 선택하면 되는 건데 잘못 생각하실 점은 뭐냐면 2.34니까 나는 1.75니까 붙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하고 이 학교의 특징, 이 학교에서 뽑는 학생들의 성적대 어떤 학생들이 이런 학교에 원서를 써서 붙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하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충남대, 카톨릭 관동대, 원광대, 전북대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학교들이 바로 이 학교죠. 이화여대, 아주대, 경북대, 가천대, 단국대, 한림대, 연세대, 미래까지를 쭉 보시게 되어지면 사실 경쟁률이 가장 집중이 되어지는 학교들이 바로 이런 학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학교들 중에서 경쟁률이 비교적 낮은 학교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졌어요.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거기 때문에 이게 여학교니까 남학생들이 지원을 못하니까 다른 학교보다 경쟁률이 낮겠죠. 두 번째는 이화여대의 모집 인원이 적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높다. 그 다음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교과 내신 등급이 한 1.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학생부 종합전형 치고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교과 등급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서 지원이 꺼려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원서를 쓰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엄청 똑똑해. 되게 똑똑해. 그런데 원서를 쓸 때는 똑똑하지 않아. 왜 안 똑똑하냐면 정시든 수시든 원서를 쓰실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직관적으로 반응해요. 보는 거를 그대로 믿고 보는 거를 신뢰해요. 특히 숫자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전년도의 데이터만 보지 그 전년도까지 생각하지 않아요. 2021년도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자극받는 건 언제 거? 2020년 거. 2019년도의 내용에 자극받지 않는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원서를 쓸 때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해서 대학을 결정하지만 그 대학을 결정하는 과정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 내가 가고 싶은 학과로 가기 위한 하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내 믿음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어졌을 때 그거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화여대를 가고 싶어 라고 막 정보를 찾아. 근데 찾는데 뭘 찾냐? 이화여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학원을 찾을 때도 이화여대를 보내줄 수 있는 학원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수집을 객관적으로 통해서 내 성적으로 이화여대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못 간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포기하는 그런 자료 수집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자료 수집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막 유튜브에서 몇 등급이면 어느 대학 갑니다 라고 하면 혹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수시나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해보면 우리가 원서를 쓰는 그 순간에 대부분의 모든 학부모님들은 직관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원서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화여대는 그래서 경쟁률이 떨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아주대, 경북대, 가천대, 단국대, 천안은 경쟁률이 다 올랐어요. 그 전년도보다.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 경쟁률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뭘까? 아까 설명했죠. 모집 인원은 큰 폭에서 늘었지만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학생부 교과 평균이 1.13이었어.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쵸? 모집 인원이 늘었지만 그러니까 경쟁률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내신 성적이 낮아지면서 1.57까지 떨어진 거죠.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미래가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뭐? 바로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지금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 수능 전에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카톨릭 관동대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는 학생들이 원서를 쓰기 사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내가 수능 전에 면접을 한 학교에 원서를 썼어. 그쵸? 1차 발표 기다리죠. 떨어졌어. 마음이 엄청 상심하잖아. 공부 잘 안 되거든요. 붙었어. 그럼 막 이제 막 엄청 막 들뜨잖아. 그쵸? 그러면서 이제 면접학원도 알아봐야 되고 또 면접학원 가서 면접하고 그러면서 대학 가서 시험 보고 시험 보고 나면 또 발표 기다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면접을 수능 전에 보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매우 유리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수능 전에 보는 학교에 면접을 원서를 쓰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 수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면 결국 내가 의대 가는 방법 간단해. 수능 최저 승조. 이게 핵심이야. 그리고 두 번째, 수능을 조기 완성하세요. 빨리.
조기 완성하게 되어진다면 수능 전에 면접을 볼 수 있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의 원서를 쓸 수 있고 그러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 미래의 경쟁률과 경북대나 가천대나 단국대 아주대의 경쟁률이 사이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5번째. 최초와 최종 모집 인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집 인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림대학교의 모집 인원이 23명이야? 그럼 23명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23명이 인원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23명에서 인원이 붙을 수도 있어요. 23명에서 인원이 줄어드는 건 어떤 때 줄어들지? 어떤 때? 바로 뭐냐면 대학에서 23명을 수시에서 다 뽑지 않고 이 인원을 정시로 이월을 시키게 되어지면 인원이 줄어드는 거죠. 23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10명 정도를 정시로 이월을 시켰어. 그럼 결국은 13명밖에 안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대학에서 최초 선발 인원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또는 23명을 뽑겠다고 했는데 이게 몇 명이 될 수도 있어. 40명이 될 수도 있어. 그건 바로 뭡니까? 충원율이죠. 충원율. 그렇죠? 충원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림대학교 23명, 연세대미래 19명, 이화여대 15명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전년도에 충원율을 가지고서 계산하게 되어지면 한림대는 전년도 충원율이 37.5대2 됐어. 참 37.5%가 충원율이었고 그러니까 인원을 합치게 되어지면 23명의 인원을 합치니까 31명이 됐고요. 연세대학교는 19명의 41%의 충원율에 27명이 됐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15명의 86%의 충원율 하면 28명 경북대학교는 15명에다가 106%의 충원율을 더하니까 31명 가천대는 20명의 충원율 113% 90% 합치니까 38 단대천하는 15명의 충원율 113% 합치니까 32명이 됐고 아주대는 20명의 40%의 충원율이니까 28명. 그러니까 결국은 요 인원 중에서 가장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는 가천대학교가 38명인 거고 여기서 가장 인원이 많은 학교는 한림대학교였어요.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우리가 최초에 몇 명을 뽑겠다 이 인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인원에서 실제 얼마나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관심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수시에서 충원율이 몇 퍼센트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원대로 뽑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렇죠? 최초 선발 인원은 결국은 최종 선발 인원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충원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해하실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충원율은 100% 정확한 충원율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충원율을 나와 있는 게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에서 의예과의 충원율이 아니라 이화여대 자연계의 충원율을 여기다 붙여놓은 건데 이 충원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가천대학교 가천의의 충원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작년에 뭐 120% 나왔는데 그래? 한번 이번에 와서 써볼까? 작년의 충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거 또는 작년의 충원이 낮다라고 하는 게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원율을 너무 신뢰하거나 믿으시면 안 되는데 대학마다 충원율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대학은 충원율이 2019, 2020, 2021년도로 가면서 일정하게 패턴이 유지가 되어지는 학교가 있고 충원율이 두 번째는 충원율이 올랐다 낮았다를 반복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유형이. 아셨어요? 그러면 충원율이 만약에 올해 매우 높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높으면 그 해에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것 같아요? 충원율이 매우 높아. 그러면 무슨 의미지?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럼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 충원율이 높다는 거는 합격생들과의 점수 편차가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적극적 상향 지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외 성적이 낮은 애들이 몰리게 되고 그럼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붙는 비율이 떨어지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충원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충원율이 낮아. 그러면 이제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써? 자, 성적이 나쁜 애들이 쓸 수 있어요? 없어? 충원율이 0%야. 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충원율이 낮았을 때 원서를 쓸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떠냐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못 쓰고 성적이 자신 있는 학생들이 충원율이 낮을 때 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어떻게 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모이면 그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 연쇄적으로 붙어서 이동을 해. 그럼 충원율이 높아져. 그러니까 충원율이 낮았다 높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 이거죠. 그러면 충원율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은 뭘까? 충원율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질 수 있는 구간은 뭘까? 바로 그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위험 요소가 없는 구간이어야 돼요.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매우 높거나 두 번째는 경쟁률이 매우 높거나 아니면은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의 등급이 매우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결국은 변동이 발생이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학교들 중에서 어떤 학교를 볼 필요가 있냐면 자, 경쟁률과 합격 컷에서 아주대, 이화여대 여기 쭉 보시게 되어지면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4에서 15대1로 경쟁률이 떨어졌죠. 경쟁률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것은 결국 합격생들의 성적 편차의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죠. 경북대는 변동이 크죠. 변동이 지금 보면 17대1에서 23대1로 변동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경북대학교가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어. 그럼 그 다음 연도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경쟁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출렁이는 거죠. 계속 움직이면서 경쟁률이 높았다 낮았다 움직이면서 결국 학생부 교과의 등급도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하게 되고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충원율도 높았다 낮았다를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림대학교의 충원율이 전년도와 항상 일정한 정도의 충원율이 발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도 비슷한 충원율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만약에 이화여대 충원율이 전년도에는 20%였다가 올해가 만약에 86%였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연도에 충원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전년도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쓰게 되니까. 그쵸? 그 점을 알아두시기 때문에 이 충원율이라는 부분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학생들이 어떤 구간으로 몰릴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되죠.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이 발생이 되어질지를. 그쵸?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위험요소 3가지가 제거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대학의 전형이 전년도와 어떤 변화를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올해 입시에서 어떤 영향이 어떤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화여대, 아주대, 경북대, 가천대, 단대, 천안, 연세대, 미래까지 전년도가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면 이화여대는 전년도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대도 바뀌는 게 없고 경북대도 바뀌는 게 없고 가천대는 바뀌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는 큰 변화죠. 가천대는 지금 보면 세계 영역 각 1등급, 두 과목 평균 1등급이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평균 소수점 이하 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진 거죠. 그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진 이유는 왜 낮아졌을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진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문제가 됐던 거죠. 어떤 문제? 학생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학에서 뽑는 학생들 중에서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학생들 사이에 점수 편차폭이 커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충족하면서 교과 성적도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 지원했다면 당연히 내신 등급이 더 높아지겠죠. 2.2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낮춤으로 인해서 1단계 통과자들 중에서 수능 체제의 충족 비율을 높이는 거지. 그럼 높이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당연히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1.8보다 더 높은 1.6이나 1.65, 1.5 정도의 내신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가천대 같은 데는.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데는 전년도의 결과만 가지고 원서를 쓰시면 안 돼요. 수능 체제를 낮췄기 때문에 결국은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단국대학교 천안은 많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었어. 자, 모집 인원이 는 거는 사실 입시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어요. 이 대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서류평가 100%의 일괄 합산 방식에서 면접을 본다. 다단계 전형을 실시하면서 면접을 30% 반영하고 가장 우리가 관심 가는 부분은 수능 최저가 4개의 영역 합 5, 과탐 한 과목 반영, 경북대와 비슷한 또는 연세대학교 비슷한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다가 3개 영역 합 5등급 2과목 평균으로 바꿨으니까 수능 최저가 많이 낮아진 거죠. 3개 영역 합 5로 낮았으니까. 결국은 단국대학교도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가 뭐냐면 1.72, 1.94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좀 낮아진 거잖아요. 두 개 대학은. 내신 성적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낮아진 이유는 1단계 합격생들 중에서 수능 체제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적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 경쟁률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수능 체제만 통과하면 학생들이 붙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능 체제를 낮춘 거죠. 수능 체제를 낮추면 실제 경쟁률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결국은 합격생들 사이에 내신 등급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나 단국대 천안을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전년도 입시 결과를 생각하시고 원서를 쓰시게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달라진 점은 전년도에는 서류평가 90%에 면접 10% 일괄 합산 방식이었는데 올해는 다단계 전형으로 해서 실시하게 되어진다. 이 점이 특징이고 그 다음에 면접은 수능 이전에 보는 면접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사실은 연세대학교 미래보다는 가천대, 단대천안 이 두 개 대학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학교고 대학의 서열을 정하면 어떤 서열? 대학이 좋다 나쁘다의 서열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서 서열을 정하게 되면 가장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는 학교는 어디냐면 아주대학교예요. 아주대는 4개 영역 등급합이 5니까. 그리고 두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아주대가 1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높은 학교가 이화여대 4, 5인대 한 과목이죠. 경북대도 4, 5인대 한 과목이죠. 이화여대 경북대학교가 두 개 대학교가 2번이고 거기다 2번에 하나가 더 들어가면 연세대 미래가 들어가죠. 연세대는 국어, 수학, 과탐 원투, 중 3개 영역 합의 4 플러스 영어 2등급이니까 3, 4 영어 그럼 4, 6이네? 4, 6이니까 이거보다 낮은 등급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영어를 플러스로 빼놨고 국어, 수학, 과탐, 원투 3개 중에서 4로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 6이 아니라 4, 5 정도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영어는 대부분 웬만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1등급을 맞는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미래나 이화여대나 경북대 정도가 비슷한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학교가 가천대학교 수능 최저가 가장 낮은 학교는 단국대학교 천안이 가장 낮은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형별 모집 인원을 보면 그럼 각 대학별로 모집 인원이 어떻게 되냐 볼게요. 이화여대는 우리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정리하는데 얘네는 15명을 뽑아. 그런데 뽑는 게 이화여대는 수시에서 딱 15명만 뽑아요. 그리고 그를 미래인재 전형에서만 뽑는 거죠. 그렇죠? 미래인재 전형에서만. 아주대학교는 에이스 전형에서 딱 20명을 뽑고 논술 전형에서 10명을 뽑아요. 전형을 2개만 두고 있다는 거예요. 경북대학교는 일반 전형에서 15명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지역 전형에서 30명, 학생부 교과에서 10명, 지역이죠. 10명을 선발하고 논술에서 20명을 뽑고 있고요. 가천대는 가천의회에서 20명, 그 다음에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5명을 뽑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은 DK에서 15명. 그리고 나머지 전형은 없습니다. 연세대 미래는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19명 뽑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강원인재, 지역인재 전형에서 14명, 학생부 교과 우수에서 14명, 논술 전형에서 15명, 기회균등 3명, 농어촌 1명, 한마음 1명 해서 총 2명을 정원 외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대학에서 전형을 세분화되어서 학생들을 뽑느냐 아니면 전형을 하나의 전형으로 선발해서 뽑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교는 조금 다르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 성균관대학을 생각해봐요. 성균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생각하면 성균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잖아요. 그렇죠?
성균관대학교는 그냥 학과 모집이라 해서 하나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상위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길 거쳐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다 집중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그 25명 안에서 고등학교 유형별로 모집 인원을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선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고등학교에서 몰아서 뽑는지 이런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을 때는 특정 고등학교, 특정 지역에서 몰아서 뽑는 게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고등학교 유형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르게 학생들을 대부분 다 뽑는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학들은 굳이 그럴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학이 처해져 있는 위치가 얘네들이 굳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다 뽑아도 자사고에서 뭐 다 뽑아도 관계없어. 왜? 다른 대학들이 일반계 고등학교 또는 내신 교과 성적이 우수한 전형으로 뽑는 대학이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대학에서 전형이 세분화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비슷한 대학 내에서 전형들이 다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대학들은 모집 인원이 적어요. 15, 20, 30, 20, 15, 여러 명 정도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선호되는 학교인 건 맞아요.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원서를 쓰지 못하는 학교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일반계 고등학교 애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생각할 점들은 뭐냐면 교과 성적의 우수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 역량이 장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하셔야지 봤더니 내신이 1.7이야 2.1이야 내신 성적이 낮으니까 덤벼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다 활동 역량을 강조하는 대학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충족률에 대한 내용을 보면 경북대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좀 놀랍죠. 자, 2018, 19, 20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게 되어지면 2019년도에 15명을 뽑는데 260명이 지원했어. 경쟁률이 17.33대 1이야. 높아. 그런데 수능 최저를 충족한 학생의 비율이 불과 18%. 실제 경쟁률이 3.20. 2020년도에는 훨씬 많이 지원해서 23.40대 1이지만 충족 비율이 10.8%, 실제 경쟁률이 2.5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경북대학교가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데 근데 실제 경쟁률이 2.5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놀라운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으면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낮을 것이다.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라고 예를 들어봐요. 3개 영역 합이 6 또는 서울대 빼고 서울대는 3개 영역 등급 합이 9니까 또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처럼 수능 최저가 낮은 학교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최저가 높으면 충족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실제 원서 지원의 결과를 보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충족 비율이 높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아셨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학교에 원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원서를 쓸까?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이 쓸까? 아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은 학교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 최저에 강점이 없거나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서를 쓰니까 충족 비율이 낮은 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은 학교를 예를 들어봐. 아주대학교,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학부부 시험 이런 데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높죠. 이런 데에 원서를 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수능 최저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족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경북대학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약 10에서 18%인데 반해서 요거보다 수능 최저가 약간 높은 아주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은 약 36% 정도 나오게 되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충족 비율이 약 60% 정도 충족 비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야. 수능 최저가 낮으면 실제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전북대학교의 큰 사람 전형에서 9명을 뽑아요. 전북대 큰 사람 전형은 4개 영역 등급 합이 7인데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았죠. 과탐 평균에서 절사로 해서 수능 최저를 낮춘 거죠. 그러니까 낮은데 또 낮춘 거야. 왜 낮춘 거야? 수능 최저가 낮지만 학생들이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아시죠? 그리고 2020년도에 원광대 같은 경우도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인원이 36명 정도로 이월을 시켰어요. 못 뽑아서. 왜 못 뽑냐면 2019년도에 수능 최저가 4개의 영역 등급 합이 5에 과탐 하나 했었나?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에 원광대에서 수능 최저를 조정했죠. 3개의 영역 등급 합 6으로 조정하면서 그 다음 해에 정시 2월 인원이 0명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수능 최저가 낮으면 충족 비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높은 대학, 수능 최저가 높은 학교의 충족 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북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낮죠. 충족 비율이.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줬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면 가천대학교도 수능 최저 낮춘 거예요. 지금. 그리고 단국대학교도 보면은 경북대학교하고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개 영역 등급 합이 5인데 3개 영역 합 5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북대학교는 수능 최저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바꾸진 않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비율이 약 10에서 18%라고 발표를 했고, 가천대나 단국대는 발표를 하진 않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한 거로 비춰볼 때 경북대, 가천대, 단국대는 아주대에 비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비율이 낮은 거예요. 충족 비율이. 그러니까 가천대학교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약 36% 정도, 아주대로 얘기한다면 경북, 가천, 단대천에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도 20%를 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충족되어진 수능에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입시를 결정짓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충족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충족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충족을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에게 유리한 거지만 사실은 이런 대학의 원서를 쓰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부담은 결국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과 문제 발생 요인이 바로 수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설명했고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던 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 가천대, 아주대, 그 다음에 가천대,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 천안, 한림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다들 긴장하시면서 잘 준비하실 것 같고요. 하이퍼리뷰에서는 2021 의과대학 합격 프로세스라고 해서 입시 컨설팅, 자기소개서 첨사, 면접의 3가지 과정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분들이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자소서 작성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소서는 제가 그 전에 의과대학 자소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의대 자소서의 특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